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7월 6일 아침 시간입니다. 제가 평소보다요 오늘 아침 일찍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리는데요. 앞으로는 심야 방송 못지않게 오전 일찍 해드리는 방송도 새롭게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심야 방송에 이어서 아침 일찍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방송도 많은 시청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또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역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뉴스가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흔히 민생 투어라고 하는데요. 민생 투어의 공식 이름은 윤석열이 듣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민생 투어 하잖아요. 과거와 같은 그냥 뭐 오뎅이나 먹고 시장이나 둘러보고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 컨셉과는 다름을 분명히 처음서부터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이름도요 민생 투어, 민심 투어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윤석열이 듣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본래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어제 저녁 때 유인태 전 노무현 정부 때의 정무수석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 이러한 그 여권의 원로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현 정권의 실정을 제대로 이렇게 짚는 분이 있어요. 유인태 전 정무수석을 어제 밤에 저녁에 만찬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무산됐다고 해서 완전히 뭐 다시 안 만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언젠가 분위기가 되면 또 만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인태 전 정무수석의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은 이제 새롭게 왜냐면 제가 방송을 하면서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용어를 쓰는 것도 뭐 당연히 중요하죠. 그게 편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총장의 이 워딩 키워드는 살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정무수석 했던 유인태 민주당의 원로 이런 분들을 만나는 이유는 바로 제가 보기에는 이 빅 플레이트 이것 때문에 만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플레이트가 그 그릇이잖아요. 그릇이 커야만이 많이 주워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보수 중도층만 거기에 담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진보 좌파 인사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염증이 나 있는 인물들, 바로 유인태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권 지금 잘못한다고 쓴소리 얼마나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빅플레이트론의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철학과 비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빅플레이트론에 따라서 유인태 전 정무수석을 만나려고 했는데 언론에 보도되니까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알으니까 여권에서 난리가 났겠죠. 뻔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도대체 그러지 않아도 좀 윤석열 떠가지고 미치겠는데 왜 그 사람을 만나냐? 당신 우리 그냥 버릴 거야? 뭐 친문 강성들서부터 시작해가고 민주당 청와대 과거에 친노 인사들이 난리가 났겠죠. 더군다나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친노 핵심 인물이었던 강금실 전 법무장관을 어디에 앉혔어요? 바로 후원회장에 앉혔잖아요. 그러면 강금실이하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하고도 얼마나 가깝겠어요? 사무총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압박이 들어갔겠죠. 그러나 판 자체가 만약에 이제는 더 이상 뒤집을 수 없을 정도로 넘어간다. 그러면 유인태 수석 아무리 만나지 말라 해도 만나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아직 판이 지금 어느 쪽으로 뒤집힐지 안 뒤집힐지 모르니까 조금 내가 한 발 빼지 뭐 이러면서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말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4년 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돼야 된다 이런 예언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역설적이게도요 지금 경합을 다투고 있는 이재명 지사라고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뭐냐면 4년 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2017년 1월입니다. 그때 이제 뭐 탄핵 얘기 한참 나왔을 때잖아요. 그때 SBS 저녁 8시 뉴스에서요 대선 주자에게 묻는다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에 출연해가지고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부패 청산이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누가 적임자냐? 바로 윤석열이가 제일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보면요, 이재명 지사가 이 김무선이하고 그런 스캔들 때문에 욕은 많이 먹고 형수욕 때문에 사람 같지 않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더군다나 어제 국민 토론 두 번째 토론에서는 내가 바지 내려버릴까요? 이런 막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또 이 정선이 읽는 눈은요, 나름대로 조금은 있어요. 이거 참 웃기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 그럴 때 뭐라고 답변했냐면 70년 동안 쌓여온 우리나라의 적폐, 소위 부패 기득권 구조의 청산,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나라의 건설이라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공정, 그 다음에 부패, 기득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그러면 공약 1호가 뭐냐? 그러니까 딱 한 개만 꼽으라고 한다면 국가의 제1기능은 억강부양. 이번에도 출마 선언문에서 억강부양이라는 말을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요, 강한 사람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무식하게 얘기하면. 예. 원래 이재명이 워낙 무식하니까 말이죠. 이번에 역사관 보면서 얼마나 무식한지 우리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억강부양. 그러면서 무식한 사람이 남들이 잘 쓰지 않는 이런 이 한자어는 또 되게 좋아해요. 한마디로 웃기는 거죠. 예. 한 국가의 제1기능은 억강부양, 강자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를 부축해서 같이 잘 살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면서 대동 세상을 이번에는 더 추가시켰잖아요. 현재 정부 또는 국가의 모습은 강자들의 편을 들어서 부패한 부당한 이득을 나눠먹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정부패 요소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정부의 부패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당시 이 특검팀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은 상황이었었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해 5월 달에 중앙지검장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윤석열 총장하고 지금 이제 1위를 다투고, 기본적으로 일단 밀리는 국면에서 윤석열 총장한테 이재명이가 밀리는 국면에서 이 밀리는 폭이 요즘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KSOI, 즉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에 보면 윤석열 총장이 31.4, 이재명이 30.3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령군인 아니냐 이런 문제를, 역사 인식을 가지고 지금 상당한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윤석열 총장 이제 드디어 많은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도대체 요즘은 어떻게 돌아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빠르면 내일 회동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회동은 윤석열 총장이 먼저 직접 전화해서 일정을 잡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이것은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러한 회동 사실과 관련해서 동아일보 측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확인을 하니까 NCND로 했다고 합니다. 즉 긍정도 부인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 뭐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참 어렵게 만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4월 17일 날 회동을 하려고 예정을 했다가 윤 총장이 갑자기 다른 일정이 있다, 그래서 미뤄지는 바람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윤 총장이 회동을 무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연륜에, 그리고 정치적인 경륜에 맞지 않게 계속 열받아갖고 윤 총장을 디스하는데, 그러니까 4, 5월, 6월 지금까지도 윤 총장을 디스하는 데만 이 집중이 된 것이 바로 이 회동이에요. 그런데 이제 7일날 회동을 하고 나면 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번 이제 회동과 관련해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드러나 보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하는 거 보면요, 기가 막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에는 그랬잖아요. 4월 회동 전에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내가 별의 순간을 정말 잡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판단하겠다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드러나 보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마지못해서 네가 만나자고 자꾸니까 내가 그냥 한번 만나는 볼게. 이 정도로 불쾌감을 표명하고 있고, 이 정도로 지난 두어 달간 계속 견지해온 디스하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당 문제에 관해서는 동아일보에 얘기를 했어요. 입당할 거냐 안 할 거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장 입당은 안 할 것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밀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요, 여전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나는 3지대론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
삼지대론에서 윤석열은 시작해야 돼. 이런 생각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미련하지 않다는 얘기는 국민의힘에 그렇게 쉽게 입당 안 하고 삼지대를 기웃길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 8월 입당을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어제 발표된 내용 중에 하나가 서병수 5선 의원을 이 위원장에 내정했다. 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요, 김정인 부위원장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밖에 있는 사람이 당의 뜻대로 따라가려고 하겠느냐? 각자 힘을 기른 뒤 나중에 접점을 찾으면 된다. 여기에서요, 각자 힘을 기른 뒤 나중에 접점을 찾으면 된다예요. 접점을 찾을 것이 다가 아니고 접점을 찾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제3지대론을 이 김정인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강하게 신뢰하고 있고, 이번에 만나면 국민의힘은 아사리판인데 요즘 이준석 대표가 조금 잘하긴 잘하는 것 같아. 그래도 거기 들어가지 마. 나하고 같이 제3지대에서 뛰자고. 그러면 당신 말이지 펀드 모금하는 거 전혀 걱정하지 마. 그리고 사람 모이는 거 그거 금방 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러한 생각, 일종의 입장, 우리가 이 몇 마디 하지 않았지만은 충분히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 이 큰 그림에는 그동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했던 얘기들, 핵심이 바로 뭡니까? 국민의힘에는 절대 가지 마라. 제3지대에서 뛰어라. 그러면 사람도 돈도 금방 내 모인다. 그러면은 별의 순간을 잡게 되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때 나 좀 챙겨달라. 이런 이 기승전결, 이 선상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윤석열 총장이 어제 굉장히 중요한 행보를 했고요.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일정에 나섭니다. 여러분들께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를 만났는데요. 이 주한규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만나서도 뭐 뻔한 얘기 하지 않겠어요? 탈원전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거를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뜯어 고쳐라. 당연히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주한규 교수를 만나고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그동안에 왜 내가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밖에 없었느냐, 내가 왜 검찰총장을 그만뒀느냐, 이 사연을 얘기했어요. 그만두게 된 결정적 이유는 대전지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딱 청구하니까 엄청난 이 압박이 들어와서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왜 사표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 백운규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검수완박이 들어왔다 이런 거입니다. 즉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이것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지고 나왔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실토를 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대전에 내려가서도요, 대전 카이스트에 있는 이 원자핵공학과 이 학생들, 대학원생들하고 오찬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직접 현장의 목소리로 들을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이 입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어젠다가 되는 것이죠.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리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출마 선언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탈원전 문제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강한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 미래 기술까지도 다 말아먹었다, 이런 기조로 윤석열 총장은 이미 출마 선언문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새롭게 나온 뉴스를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것도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하고요, 권영세 위원장이 직접 통화를 해서 일정을 조율했다. 그러면서 이 8일께 최재형 감사원장과 권영세 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8일 전후가 되고요, 늦어도 이번 주는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과연 이제 정치 입문, 이건 뭐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최재형 원장의 향후에 이 행보를 구상하고 있는지 듣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금 현재 지방 여행 중에 있고, 지방 여행 중에 본인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내보일 정책 컨텐츠 그리고 정치 어떤 비전 이런 거를 보여줄지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럼 최재형 감사원장 하면 윤석열 총장과 다른 점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 입당을 좀 좀 뭐라고 그럴까요? 뒤로 밀어놓고 있는데 반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여러 가지 성격상 먼저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다. 이런 것이 정설처럼 지금 나오고 있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의 지지 모임의 이름은 열을 품은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조대환 변호사가 중심이 돼서. 그래서 이 조대환 전 박근혜 정부 말기 민정수석의 한 분인데 희생과 봉사, 통합과 화합의 가치를 보여준 최재형 전 원장이 대선에 출마해서 나라를 구할 것이라고 확신해서 이러한 지지 모임을 자발적으로 모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부터는요, 일반, 이 정치권 중요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어제 수보에서 뭘 얘기했죠? 바로 민노총 집회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민노총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그냥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요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대규모 집회에 관해서 뭐라고 비판했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느낄 정도로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가 나요. 작년에 전광훈 목사가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했잖아요. 그 다음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에요. 명백한 도전. 그 다음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성격적인 한 거예요. 명백한 도전이고 용서할 수 없는 행위. 그러면서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비상식적인 행태, 엄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를 예고했었는데 그때 보수 주장에다가는 뭐라고 또 부었냐? 반사회적 범죄. 아니 반사회적 범죄 이렇게까지 세게 비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사람들을 갖다가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이 집회와 관련해서는 그냥 평범하게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라. 마지막 그런 게 성격적인 걸 일치 안 한 거예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성격 정의, 집회의 성격을 갖다가 도전, 그다음에 위협할 수 없는 행위, 비상식적 행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반사회적 범죄.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냥 방역 위반 행위. 그 다음에 불법적 집회 이렇게만 했어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현 정권 출범에 얼마나 많이 기여를 했어요. 절절 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이런 대통령을 갖다가 우리가 최고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벌써 이미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좀 뭐라고 그럴까요? 본인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본인은 관두고 아니 지금도 이 김정은이가 보내준 풍산개가 낳은 이 강아지들, 이 강아지들 껴안고 철창 안에서 한가로이 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누가 지도자로서 존중하겠어요? 이러니까 청와대도요. 청와대가 왜 입장을 안 내냐. 주말 내내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한 얘기가 월요일날 이 정도 수준의 얘기로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요. 얼마나 웃기고 있느냐. 그야말로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 분명합니다. 특수본을 편성했어요. 무려 몇 명의 특수본을 편성했냐면요. 52명으로 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지난번에 이용구 장관 사건 났을 때, 그 다음에 LH 사건 났을 때 경찰 수천 명의 수사본부를 구성했잖아요.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이용구 때도 마찬가지고, 이용구 때, LH 사건 때 아무 의미 없습니다. 52명이나 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요. 6명, 집회 주최자 6명을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법 예방법 위반, 일반 교통방해 혐의 이런 걸로 입건하고 18명을 수사 대상자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국민들의 분노 이거를 차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나 우리 수사 열심히 하고 있어. 이거 보여주기식 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니 이게 제대로
이 민노총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냐. 그야말로 이 선택적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현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단하게 한 줄씩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송영길 대표 민주당은요, 이 안보를 좀 챙겨야 되겠다. 왜냐하면 2030들이 안보를 너무 안 챙기니까 여기에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를 챙기는 폼을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 29일 날 평택 서해수호관 광장에서 제2연평해전 19기 기념행사에 송 대표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브리핑 자료를 내놨는데, 여기에 제2연평해전의 영웅, 이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 이런 논평을 내면서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고 조천형 중사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틀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는 조천형이 옳은 이름인데, 한 번은 조천현, 한 번은 조천영, 이런 브리핑 자료를 일주일째 지금 민주당에서는 게시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족이 얼마나 참 어이가 없겠어요. 기가 막히지. 이렇게 쇼하고 있는 겁니다. 예. 쇼하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실력이고 실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뭐냐. 이 3년 뒤에 말이죠. 우리 군에서 이지스함을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지스함에 도입을 하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요격 유도탄은 탑재하지 못하는 상태로 진수를 할 예정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방사청에서 이러한 이지스함, 세 번째 이지스함, 세척, 여기에 말하자면 탑재할 요격 미사일 체계를 두고, 본래 지금 현재 있는 샘3 미사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군에서 별도로 연구해가지고 LSAM, 즉 지대공 미사일을 여기에 탑재할 것이냐, 이러한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LSAM 미사일, 즉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도 제대로 연구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탑재를 못한대요. 이게 현 정권의 안보 관이고 안보 정책의 허술한 구멍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군에서는요, 이것도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시 전화권, 전시 작전권 전환에 대비해서 상부 지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제 연구에 착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에 의하면 전시 미래산업부 사령관하고 합참의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북한의 만약에 전쟁 시에는 초능을 다투면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휘관이 둘이니까 이게 뭔가 갈등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휘관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지금 이제서야 다시 검토한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현 문재인 정권의 안보 능력 얼마나 허술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이런 안보 관련 뉴스는요, 제가 모아가지고 깊이 있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